아, 아, 네, 안녕하십니까. 2015-0842 2학년에 복학하게 된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4주차 총이치 기공학 실습 선행으로 총이치 기공학 실습 프레지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 총이치 전 제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이치 제작 과정, 총 기공 과정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가장 먼저 나비치 제작 과정, 그리고 나서 스지위치 제작 과정입니다. 네,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나비치 제작하고 나서 이제 교학기를 제작해서 이제 환자한테 한번 갔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 두 파트로 나눠서 한꺼번에 만들지 않고, 워낙 청이치가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뭐라 해, 보철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더 편리하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나비치 제작 과정과 수지치 과정으로 나뉘는데,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은 나비치 제작 과정은 일단 환자의 구강 내에서 이제 예비 모형, 먼저 인상을 떠와서 그게 이제 치기공소로 오게 되면 예비 모형 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예비 모형 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예비 모형으로 저희가 이번 주까지 계속 실험했었던 광중압이라든가 아니면 자가중압이라든가 레진을 이용하여서 개인 인상 트레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시 본을 떠서 작업 모형, 이제 예비 모형과 다르게 이제 작업 모형은 차이가 뭐냐면 이제 저희 구강 구조를 보면 이제 밑부분 국외 이순염인가 돌출 쉽게 체득하지 못하는 부분 있잖아요. 부분, 예를 들면 순소대나 협소대 아니면 설소대 같은 부분. 아, 설소대는 상관없구나. 아무튼 순서대나 협소대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체득하기 위해서 개인 트레이를 만들고, 그 트레이로 작업 모형을 제작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작업 모형으로 기초상을 체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기초장으로 지금 저희가 또 배우고 있는 교합기를 하기 전에 교합제를 먼저 제작하게 됩니다. 교합제를 이제 제작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교활학에서 하고 있는 교합기에 장착하고, 그 컨택이 맞는지 확인하고, 컨택이 맞는다 싶으면 이제 그곳에 인공치 배열을 하게 됩니다. 네, 인공치 배열은 상악부터 하악 순으로 하게 되는데, 상악전치, 하악전치, 상악구치, 하악구치 순으로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그 6번이기 때문에, 6번이 기능교도이기 때문에 6번 각 부분에 6번 치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쓸모없는
쓸모없는이라고 하는 비기능 교도인 비기능 치아인 5번 6번? 5번 5번 치아는 제일 마지막에 배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인공치는 이제 그 의치상에 만든 의치상의 정중앙에 위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인공치 배열이 끝나면 그 인공치 배열 밑부분에 치은 형성 작업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치은 형성을 하고 나면 자연 형태의 특성을 이제 그 환자한테 가서 이제 정확한지 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환자한테 가서 한번 맞춰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 하게 되면 이제 수지 위치를 완성하려고 그것을 이제 메모를 실시하는데요. 여기서 저희 총위치 메모는 총 3단계로 하게 됩니다. 네, 먼저 그 플래스크를 이용하여서 그 플래스크 상단 뚜껑 상단 하단 밑에 그 뺄 수 있게 도와주는 미는 명칭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것을 이용하여서 일단 먼저 거기다 열심히 분리하기 쉽게 분리제를 발라줍니다. 아니 뭐 네, 분리제를 발라줍니다. 분리제를 발라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차 매몰을 하게 되는데 1차 매몰과 2차 매몰은 보통 섞고 3차 매몰은 경석고를 이용하여서 좀 세 단계를 나누어서 매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몰드를 형성법에 의해서 몰드 형성을 하여야 하는데 네. 몰드 형성이 끝났다 하면 그 부분에 분리를 해야겠죠? 하단을 분리한 다음에 그 간단한 비닐을 씌워주고 그 위에 레진을 먼저 전입해주고 레진은 역시 3단계 떡상 단계로 주입해주고 그 위에 비닐을 덮어준 다음에 다시 함을 옮긴 다음에 압력을 가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 끝나고 뭐 열 큐링 끝나고 냉각시키고 이제 분리 다 끝났다 하면은 함을 분리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분리해 줘서 맞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교합기에 재부착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처음 나비치 제작됐던 교합기 장착과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이제 선택 삭제를 해주게 됩니다. 선택 삭제가 끝나면 의치에서 모형을 제거한 다음에 그 의치를 다듬지가 연마를 해주어서 아주 빛나게 예쁘게 만들어주고 완성이 되면 환자의 구강에 가서 환자의 환자의 구강에 가서 환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 보시면 저희 순서가 있는데 먼저 총이치란 무엇인가 하고 아까 했던 제작 과정 나비치 온성위치가 아까 말했던 수지위치 완성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순서는 총이치란 무엇인가 제작 과정에 나비치 온성위치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아까 배웠던 걸 세부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배우는 총이치란 무엇인가인데요.
네, 일단 총이치란 아까 봤듯이 상하기 모두 자연 치아가 없고 치조제밖에 없을 경우 한쪽이나 그 상하기 모두 치아가 무치학이거나 아니면 또는 한 방향이라도 무치학일 경우 그 치조제 부분을 이용하여 지지와 유지를 얻어서 만드는 보철물이라 합니다. 네, 총이치란 그러니까 자연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것인데요. 만약에 하나라도 있게 되면은 그걸 좀 총이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보시면 이제 여기 사진 보시면 이제 총이치를 사용하시는 환자분이 나와 있는데요. 총이치 환자는 일단 심미적으로도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 물론 저작과 발음도 좀 더 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안정 상태도 얻을 수 있고 이제 이 총이치가 근데 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까도 봤듯이 뭐 개인 트레이드 쓰고 뭐 인상을 여러 번 뜨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보통 사용하기 전에 임시 의치라는 걸 만들어줘서 환자에게 좀 더 임시적으로 만들어줘서 총이치를 제작할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아까 총이치를 하는 이유는 말했던 것 같고 이제 총이치의 단점이 있다면 이제 그 총이치가 아무래도 자연치가 없어서 그 지지하고 유지를 얻기가 힘듭니다. 네. 단순히 치조제 그 밑에 있는 치조제 부분을 통하여 이제 안정을 얻어야 되는데 이 안정이 생각보다 걸린다고 합니다. 그 착용 바로 초기치 만들어서 착용한다고 잘 붙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환자에게 아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껴서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환자분이 많습니다. 네, 인터뷰를 통해서도 많이 배웠었는데 의외로 진짜 많이 불편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영상을 봤는데. 네, 그리고 또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헐겁다고 많이들 표현하시는데 그 이유는 또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그 저희 치주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사용하다 보면은 이빨이 없으면 아래 위로 퇴직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은 입을 막 턱이 들어가고 입술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제가 들어가게 되면 아까 시간 걸리면서 안정을 했던 그 틀니 파샬이 아니라 총이치가 파샬이 아니라 이 의치가 이 뿔덴처가 뿔덴처가 기껏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치료제가 가라앉으니까 그게 안 맞고 빠지는 거죠. 그래서 헐겁다고들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계상과 첨가하여서 치료제 부분을 첨가하여서 수리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아예 새로 자연치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을 고쳐주는 계상을 통하여 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비용도 좀 많이 들어서
환자에게 부담감을 주는 게 바로 총이치 보철물입니다. 불덴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다음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네, 총 제작 과정은 이렇게 5단계로 첫 번째 그 단계에서 치료시 과정부터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S성 검사, 병력 검사, 인상을 체득해서 이제 기공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비 모형을 제작하게 돼서 또 그 아까 협소대 순서대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위해 개인 트레이를 제작한 다음에 최종 인상을 다시 치과로 넘어가서 최종 인상을 떠주면 그게 이제 주모형이 돼서 기공소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기초상과 기초성이 완료되면 교합제를 제작해서 교합이 맞는지 확인하고 다시 환자에게 넘어가서 악골 관계 기록과 인곤치 환자에 맞는 치아 색깔을 선택하고 뭐 치아 크기 선택을 하고 국외 후면 펫의 부위 결정을 합니다. 이제 언더컷을 줘서 좀 더 아니 아님 국외 후연 펫의 부위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공실로 가서 모형 교합기에 부착하고 교합기를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인공치 배열을 해주고 위치상에 조각을 합니다. 그리고 4단계 다시 환자에게 넘어가서 나비치를 시작하고 한번 잘 맞는지 확인하고 잘 맞는다 하면은 다시 와서 위치상 제작이 됩니다. 최종 조각, 매몰, 수지융합 함분리, 매몰재 제거, 교합지 재장착, 교합 조정, 그 다음 연마까지 완료되면 완성일치를 장착하시고 이제 환자가 구강 내에서 조정합니다. 그리고 환자 교육 및 경과 관찰을 해주고 이렇게 치료실과 기공실에 나눠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5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을 보시면 네, 구강 내에 일단 검사를 해야 되죠. 치약이 없으면 일단 환자의 치아를 보고 의사가 판단해서 총이치를 제작해야겠다라고 생각되면은 이렇게 예비 인상을 뜬 다음에 기공소로 넘겨주게 됩니다. 예비 인상이 뜬다 싶으면 이제 그 모형으로 이제 그 예비 모형을 만들죠. 기공소에선 예비 모형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2주차, 3주차 때 했던 것처럼 레진을 이용하여서 개인 트레이를 한 번 더 제작해 줍니다. 예, 여기 보시면 자가중압 레진을 이용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네, 개인 트레이가 제작되면 다시 개인 트레이의 변연을 형성해주고 다시 환자에게 넘어가서 환자가 다시 인상을 뜨게 됩니다. 네, 그 인상으로 이제 이렇게 모형을 쭉쭉쭉 개인 트레이로 만들어서 그 개인 트레이로 다시 인상 떠온 거를 통하여서 주모형을 제작해 줍니다. 네. 이제 주모형에 일단 바로 레진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웨스를 이용하여서 이렇게 기초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교합제를 제작하여서 이제 교합기에 먼저 교합 체득을 해줘야 됩니다. 환자에게 가서 교합 체득을 해주고 그 교합 체득을 통해서 이제 교합기에 부착해 줍니다. 이렇게 교합기에 부착해서 교합 기록을 해준 다음에 그 의치상 위에 인공치 배열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한자 이빨 색깔과 동시 뭐 비슷한 색깔 크기로 맞추어서 위치상의 정중앙 부분에 배열해줍니다. 먼저 상악 중절치, 아까 상악전치, 하악전치, 상악구치, 하악구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먼저 상악정치 중절치부터 배열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 치아를 배열해줍니다. 그리고 하악하고 이제 상악의 6번 해주고 나머지 해주고 5번은 제일 마지막에 해준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공치 배열이 완료되면은 네, 위치상 조각을 하시게만 되는데요. 네, 웨싱 더 덴처 베이스를 통하여 조각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구강 내에 시적을 하여서 나비치가 완성돼서 잘 맞는지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잘 맞는다 싶으면 교합기에서 분리를 하여서 또 직모형을 분리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플라스크 상단 뚜껑, 하단 플라스크, 상단 플라스크가 있는데요. 먼저 1차 메모를 준비하기 전에 여기에 간단하게 그 분리제를 발라줍니다. 네, 분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분리제를 발라주고 1차 메모를 하기 전에 먼저 나비치를 침수시켜서 메모를 준비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리제라 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고 바세린을 먼저 골고루 도포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메모를 실시하는데 1차 메모는 보통 석고를 이용하여서 그 모형 밑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제 높이를 정확히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이 나비치에 속고가 묻지 않도록 특히 인공치 쪽은 더더욱 올라오지 않도록 잘 포개어서 적당한 높이를 맞춰서 올려줍니다. 부어주고 그 위에 나비치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근간 틀 부분에 이제 석고가 끼면 틈이 생겨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네, 1차 메모를 하고 나서 이제 석고 분리제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단 플라스크를 올려준 다음에 2차 메모를 실시하는데 2차 메모 역시 보통 석고로 해야 되는데요. 보통 석고로 아까랑 똑같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 틈에 석고가 들어가지 않도록 올려주고 난 뒤에 간단하게 교합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긁어줍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교합 부분은 이제 3차 메모에서 메모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교합 부분은 남겨주고 2차 메모를 실시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2차 메모까지 완료되면 다시 한번 석고분리제를 바르고 3차 메모를 실시하는데 이때 3차 메모는 1, 2차와 다르게 경석고로 하여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뚜껑을 닫기 전에 경석고를 해준 다음에 규압과 절단 부분을 움직이지 않고 바로 이제 압력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압력에 좀 충격을 덜 하라고 강도가 높은 경석고로 3차 메모를 실시하여 줍니다. 네, 3차 메모리 끝나면은 이제 그 함을
압력을 가해줘서 경석고가 가등 3차 매물에 이제 넉넉하게 경석고를 부어줘서 꽉 찰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나머지 꽉 찬 부분에 압력을 가해줘서 나오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은 클린 작업을 실시하여 주어서 왁스 제거를 해주는데, 이제 큐링 작업을 통하여 왁스가 제거된 인공치가 여기 있는데요. 확대가 안 되네요. 네. 이렇게 완성되면은 여기에 이제 물을 부어서 좀 왁스를 제거해 줍니다. 왁스가 남아있으면 이제 레진을 주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왁스를 물로 간단히 씻어준 다음에 그 다음 레진을 부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야겠죠. 네, 레진 분리제까지 도포했다 하면 이때 인공치에 레진 분리제가 발라지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 냉각을 시켜줍니다. 좀 다음 단계를 위하여 냉각을 실시하여 준 다음에 레진을 혼합해 줍니다. 네, 레진은 혼수비에 맞춰서 리퀴드 시킨 다음에 떡상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떡상이 가장 그 만들기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3단계인 떡상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떡상이 됐다 하면은 다음 단계인 레진 전입을 해줍니다. 이때 이제 너무 또 과도하게 넣으면은 이제 안 되겠죠? 과도하게 넣지 말고 이렇게 레진을 넣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비닐에 올려준 다음에 다시 한번 압력을 시압을 주게 됩니다. 시압은 세 단계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좀 더 정확히 레진을 압력을 주어서 정확한 모형을 체득하기 위해서 시압을 총 3단계로 점점 압력이 강해지게 되는데요. 뭐 1단계 때 100 하면 2단계 때 150, 3단계 때 200까지 주어서 레진을 과도한 부분을 제거해 줍니다. 네, 시합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 그것을 과인 레진을 제거해 줘야겠죠. 네, 1단계 끝나고 제거하고 다시 한번 또 2단계 주고 2단계 시합 주고 또 제거해 주고 3단계까지 끝나면은 클래스프에 장착을 하여서 아니 클래스프에 아까 그 단계의 시합을 이제 클래스프에 장착하고 해야 된다는 말이었고요. 이제 전부 끝나면은 시합이 디플래스킹 작업을 해줍니다. 플래스킹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석고로 때리게 된 아까 그 부분들을 전부 깨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오른쪽 그림 이렇게 디플래스킹 작업이 끝나면 당연히 교합기에 재부착을 해줘야 됩니다. 교합기 재부착하면 아까 교합기로 했던 거와 다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이제 또 선택 삭제를 해줘야겠죠? 네. 아까 그 기록을 통해 선택 삭제를 해주어서 그 부분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석고 모형을 이제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석고 모형을 없애고 부시는 거죠, 한마디로. 위치가 다치지 않게 부신 다음에 그것을 이제 연마 다듬질과 연마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네. 광택이 내게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빛깔나는 위치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치를 간단하게 비닐봉투에 넣어서 물을 조금 넣어서 이제
치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환자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던 구강 내 장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환자들이 불편 컴플레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환자의 불편함을 최대한 적게 하려면 좀 더 그 단계를 생각하면서 명확하게 잘 만들어서 환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딱 맞도록 만들어 주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더듬은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되나?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네, 이상 발표를 마칠 건데 정말 재밌었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 건 꼭 아닌데 아무튼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뭘 해야 될지 알겠고,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